PSG는 10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앙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낭트를 2대1로 눌렀습니다. 리그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리그앙도 38라운드로 펼쳐지는데요. 초반 선두를 유지하며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킬리안 음바페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킬톱 시스템이 가동되자 이강인이 주전 왼쪽 윙어로 나섰는데요.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의 호흡은 여전히 좋았는데요. 전반 16분 역습 찬스. 이강인이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연결. 음바페에게 기회가 왔으나 득점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음바페, 바르콜라와 스리톱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인상적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7.8점으로 득점을 기록한 바르콜라, 콜로 무아니보다 높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PSG는 공격 포지션의 변경을 꾀하고 있는데요. 윙어로 뛰던 음바페가 일단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강인은 윙어로 나섰는데요.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가 좌우 윙어로 나서면 이강인은 메잘라 형태의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가짜 9번 전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강인을 중앙에 놓고 음바페와 호흡을 맞추는 게 PSG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근거에 기반한 주장인데요. 이강인은 주특기인 탈압박에 의한 공간 패스가 환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1, 2선에서 침투에 능한 음바페가 패스를 받으면 역습 찬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골 기회가 많아집니다. 세계 최고 공격수 음바페는 이강인의 이런 진가를 동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뛸 때 가장 편하면서도 위력적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곤살로 하무스, 렌달 콜로 무아니가 중앙 공격수로 나섰지만 시즌 초반 부진했습니다. 음바페와의 시너지 효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 르텐 스포르트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공격 조정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2명의 센터 포워드 곤살로 하무스와 렌달 콜로 무아니의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했고 결국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프랑스 레키프지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3-3-4 포메이션으로 상대 수비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스트라이커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결국 랭스전에서 이강인과 음바페를 조화시키는 플레이를 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낭트전 이날도 음바페는 중앙으로 이동했는데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팀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 PSG가 염원하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울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강인이 점점 PSG에서 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최근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을 대표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PSG는 8일 구단 채널을 통해 파리의 사람이라는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PSG는 창조성, 열정, 개성. 2023년도 시즌 프랑스 파리를 세계적인 수도로 만들 운동선수, 예술가, 문화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PSG 선수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랑달 콜로 무아니, 누노 멘데스,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브라질 전설 호나우지뉴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선수들은 PSG 대표격이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바페와 덴벨레는 물론 라이징 스타 무아니와 유망주 자이르 에머리까지 프랑스 출신 선수입니다. 여기에 선수 시절 PSG에서 뛰었던 레전드 호나우지뉴까지 깜짝 등장했습니다. 공개된 선수 가운데 프랑스 출신이 아닌 선수는 멘데스와 이강인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강인이 그라운드 바깥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강인 효과는 유니폼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지난달 프랑스 리그앙은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경기장 안팎에서 파리를 뒤흔들고 있는 차세대 스타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음바페나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 잘 보인다. 파르크 대 프랭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감탄했습니다. 지난 여름 PSG로 깜짝 이적한 이강인이 순조롭게 연착륙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 신뢰 아래 프랑스 리그앙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를 수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 위에서 음바페와 보여준 케미스트리는 현지에서도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 중요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지난 르하브르 원정 당시 파비안 루이스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 카날은 르하브르전 당시 어깨 부상으로 고통받은 루이스는 적어도 낭트전과 도르트문트전에는 결장할 것이다. PSG는 미드필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엘리케 감독이 평소처럼 4-3-3 포메이션을 유지한다면 루이스를 대체할 가장 유력한 선수는 이강인이다. 이강인은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 전환에 있어 핵심이며 엘리케 감독 기대에 빠르게 부응했다. 또한 음바페와 결합해 패스를 찌를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강인은 낭트전은 물론 도르트문트전 선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PSG의 겨울 이적 시장 영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십스포르트는 6일 PSG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이 필요할까라는 제아의 기사에서 PSG는 레프트백을 영입할 계획이 없습니다. 누누 멘데스 부상이 있지만 루카스 에르난데스, 노르디 무키엘레가 있다며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더로 뛰는 아크라프 하키미와 이강인은 1월 결장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하지만 워렌 에메리, 파비앙 루이스가 부상을 당했지만 1월 초 복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의 위상은 확실히 올라가 있는데요. 그는 1월 아시안컵에 출전하기 위해 장기간 결장합니다. PSG는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4일 열린 리그앙 14라운드 PSG와 르하브르전에서 결승골에 시발점이 됐습니다. 전반 10분 골키퍼 지안루이지 돈나룸마가 높은 태클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르하브르는 강력한 최전방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탈압박에 딸린 이강인에게 완전히 당했습니다. 르하브르 1선의 최전방 압박에서 벗어난 이강인은 강력한 드리블 능력을 보이면서 하프라인을 넘어섰고 우측에서 쇄도하는 우스만 덴벨레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덴벨레는 낮고 날카로운 크로스, 음바페의 환상적 퍼스트 터치 이후 강력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이강인의 주 포지션은 왼쪽 윙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충분히 가능한데요. 오히려 이강인의 성향상 중앙 미드필더가 더 나을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탈압박 능력은 유럽 최상급이고 드리블에 의한 패싱 능력은 강력합니다. 때문에 PSG의 절대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는 이강인과 호흡을 맞추는 것은 선호합니다. 게다가 PSG는 올 시즌 대대적 개편을 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현지 언론은 이강인을 중앙으로 배치하는 폴스9 전술을 써야 한다. 음바페와 이강인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경쟁력이 확실히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1월에 빠집니다. 하지만 때문에 미드필더진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단 그 자리를 에메리 루이스가 메울 수 있습니다. 1월 이후 이강인이 돌아오는데요.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PSG는 영입이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